안녕하세요. YBM-IT에서 제공하는 코스 1급 엔트리 샘플 2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핵 분열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코딩할 오브젝트는 중성자랑 우라늄이고요. 지시사항을 보면 핵 융합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중성자의 복제본 만들기를 3번 반복하기 라고 합니다. 흐름에서 반복하기 가지고 와서 3번 이렇게 바꿔주고, 복제본 만들기도 흐름에 있죠.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자신이 중성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셔도 되고, 여기서 중성자의 복제본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중성자의 복제본 만들기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성자로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다음 우라늄을 볼게요.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 크기를 70으로 정합니다. 생김새에서 크기를 70으로 정하기. 그 다음 보이게 하기, 모양 보이기. 다음 순서대로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하고요. 이동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임에서 첫 번째 블록 넣어주고 5로 수정해 주고요. 오브젝트의 방향을 마이너스 30부터 30 사이의 무작위수 도로 회전하게 합니다. 우선 회전하는 거 여기 있어요. 방향을 회전하기와 정하기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 방향이 있고 이동 방향이 있어서 지시사항을 잘 보고 지켜주도록 합니다. 방향을 회전하기 우선 가지고 오고요. 무작위수니까 계산해서 무작위수 가지고 와서 넣고 마이너스 30부터 30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게 합니다. 움직임에 있어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코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변수는 입력이 있고요. 코딩 오브젝트의 로그인을 보면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네요. 만약 입력 변수가 요거라면 창 열림 신호를 보내기 하고 오브젝트를 숨깁니다. 변수는 자료에 있어요. 여기서 값, 뭐뭐 값을 넣어주고 입력값 넣어주고 신호 보내기는 시작에 있습니다. 창 열림 신호를 보내고 생김새에서 모양 숨기기까지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력하세요를 말하도록 하고, 자, 여기는 로그인은 완성됐네요. 그 다음에 코스 로그인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창열림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바꾸라고 하네요. 모양을 바꾸는 건 생김새에서 여기 무엇무엇 모양으로 바꾸기 가지고 와서 모양을 바탕화면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작물의 종류와 작물의 양에 따라 필요한 밭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밭의 면적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엔트리봇에서 계산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함수로 가서 계산이라는 함수 더블 클릭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정의하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문자 숫자값 1이 배추면 밭의 면적 변수를 5 곱하기 문자 숫자값 2로 정하라고 합니다. 여기 매개 변수 2개의 문자 숫자값 1과 2가 있는데 이 변수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만일 요게 1이 배추면 밭의 면적을 5 곱하기 2로 정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1이 감자라면 10 곱하기 2로 해주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수 범위에서 홀수들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변수 설명을 보면 작은 값, 큰 값, 사이 값, 합 이렇게 네 가지 변수가 있고요. 계산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네요. 순서도를 이렇게 열어두고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기를 봤을 때 A가 B보다 크다면 A가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값이 두 번째 값보다 크다면 큰 값을 첫 번째 값으로 정하고 작은 건 뒤에 걸로 정하고, 아니면 반대면 작은 값을 이렇게 앞에 값으로 정하고 큰 값을 두 번째 값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이 값을 작은 값으로 정하는 건 순서도에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이 값이 큰 값 더하기 1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겠네요. 그럼 여기에 사이 값이 들어가겠네요. 변수는 자료에 있습니다. 값을 넣어주고 사이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 값, 이 퍼센트 표시는 코딩에서 나머지, 이제 뒤에 거를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그 기호죠. 자, 사이값 나누기 2의 나머지가 1이라면 이랬기 때문에 여기도 사이값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값 요거를 사이값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라면 합을 합 더하기 사이값으로 정하래요. 또 사이값이네요. 자, 사이값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값에 1만큼 더하기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5번 문제입니다. 임의의 두 자리 자연수를 주어진 예시와 같이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면 47을 입력했을 때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를 곱한 수, 그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더한 수를 각각 그 첫 번째 자리를 곱하기 해서 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고요. 자, 여기 엔트리봇에 있는 계산 함수를 완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선 함수로 가도록 할게요. 계산을 더블 클릭해서 좀 확대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변수를 좀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1번 입력받은 요 값을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곱한 그 결과를 첫 번째 변수로 정하고, 그다음 더한 거는 두 번째 변수로 정해서 첫 번째 변수의 첫 글자, 두 번째 변수의 첫 글자를 곱하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가서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num1 이렇게 할게요. num1 첫 번째 숫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추가하기 해서 num2 그래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으로 가서 그럼 변수가 num1, num2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정의가 아니고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num1을 0으로 정하고 다음 복사해서 num2도 0으로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준 다음에 num1은 요거 문자 숫자 값, 이 문자 숫자 값 1에 앞 글자 곱하기 뒷 글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계산으로 가야 되겠죠. 자, 곱하기니까 일단 곱하기 가지고 오고 계산의 아래쪽으로 가면 무엇의 몇 번째 글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 숫자 값의 첫 번째 글자와 그 다음에 문자 숫자 값의 두 번째 글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는 곱하기를 하겠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um1에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m2는 더하기인데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너m2는 내가 더하기를 할 거야.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이 사칙연산 기호를 더하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요거 2 곱하기 1 각각의 너밀의 첫 번째 글자와 너미의 첫 번째 글자 곱한 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고쳐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너미가 아니고 이번엔 결과에 변수로 가서 자료에서 값 너m1의 값의 첫 번째 글자 그리고 너m2의 값의 첫 번째 글자를 곱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더하기를 해주는 거는 여기에 결과를 0으로 정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준 거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더하기 말고 정하기로 해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여기서 0으로 정하기를 해줬으니까 결과는 같지만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너밀의 첫 번째랑 너미의 첫 번째를 곱한 걸로 정해서 확인하고 이 결과값을 말하기를 해주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96이 들어갔을 때 답을 5라고 합니다. 지문에 보면 96일 때 5 맞네요. 계산을 64로 해볼까요? 시작하기 하면 2. 자, 우리가 이 함수를 잘 정의한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전류량에 따라 전자석에 쇠조각이 달라붙는 양이 달라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변수는 개수와 전류가 있고요. 코딩할 오브젝트는 쇠막대기네요. 쇠막대기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코드를 조금 확대할게요. 판단 함수. 지금 보니까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네요. 그럼 함수로 갑니다. 함수에서 판단 더블 클릭하고요. 자, 판단 함수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코드를 완성하래요. 자, 여기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만일 전류 변수가 1이면 개수가 3일 때까지 달라붙기 함수를 반복하시오. 이 부분이네요. 전류 변수라고 했으니까 변수 값을 가지고 올게요. 자료로 가서 변수 값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전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개수가 3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변수 개수가 3이 될 때까지 달라붙기 해주면 판단 함수는 완성이네요. 확인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달라붙기 함수도 있네요. 함수에서 달라붙기 더블 클릭하고 만일 자신의 y좌표 값이 0보다 작다면 여기 참에 들어갈 요 판단 블록에서 찾아야겠네요. 작다 여기 비교하는 블록 가지고 오고요. 자신의 y좌표 값이 0보다 작다. 뒤에는 0 넣어주면 되고요. 앞에 자신의 y좌표 값 이건 어디 있느냐? 계산에 있습니다. 계산에 여기 스위치의 x좌표 값 얘를 가지고 와서 넣은 다음에 자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자신 똑같이 해주고 x좌표 값이 아니고 y좌표 값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시사항대로 코딩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좌표를 x는 전자석의 x좌표 값, y는 요 무작위수로 이동하게 합니다. 자, x는 들어있네요. 전자석의 x좌표 값, y의 무작위수만 넣으면 되겠네요. 계산에 있죠. 여기에 50부터 60 사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개수 변수에 1만큼 더합니다.
거의 다 코드가 들어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완성했습니다. 확인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7번 문제입니다. 코스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변수는 x와 라디안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연필 오브젝트에서 지시사항이 이동 함수를 정의하는 문제네요. 자, 함수로 가서 이동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코드를 조금 확대할게요.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하기는 없네요. 그럼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이동하는 요 블록을 안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좌표 위치 x는 20 곱하기 x변수 곱하기 라디안 변수, x는 20 곱하기 x값 곱하기 라디안. 자, 자료에서 라디안 값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20 곱하기 코스 x 변수라고 했는데 요건 계산에 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 중에 요거 10의 제곱을 가지고 와서 볼게요. 10의 제곱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곱, 루트, 사인값, 코사인값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코스, COS는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변수, 자, 자료로 가서 라디안 값 갖고 온 다음에 x 변수에 코사인 값 이렇게 만들어줘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를 시작하게 하시오. 그리기는 요 붓에 있습니다. 붓에서 그리기 시작하기,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8번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상의 빛이 섞일 때의 색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변수는 블루, 그린, 레드가 있고요. 코딩 오브젝트는 색 조합 오브젝트네요. 여기 색 조합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첫 번째, 오브젝트를 숨기시오. 모양 숨기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색상 함수 실행을 계속 반복하래요. 자, 계속 반복하기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로 가서 색상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류가 있는 오류가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빨간 조명과 초록 조명이 켜지면 색조합 오브젝트가 노랑이 되도록 모양 바꾸기 명령 블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류가 있는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색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보니까 일단 파란 조명에서 처음에 블루가 0이고 B키를 눌렀을 때 지금 이 변수가 블루는 파란빛 오브젝트가 보이면 1, 숨겨지면 0이 된대요. 그래서 B키를 눌렀을 때 만일 숨겨졌다, 0인 상태다 하면 모양 보이기를 하래요. 그 다음에 1로 정해야 나는 지금 모양 보이는 상태야, 이게 되겠죠. 토글키네요. 그리고 아니라면 블루 값이 B키 눌렀을 때 1이라면 켜진 상태면 모양 숨기기 해서 0으로 바꿔,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명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그 B, G, R을 눌렀을 때 이 켜지고 꺼지는 거, 그것만 지금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BGR이 아니고 그냥 B네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까요? 수정하면 좋겠죠.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파랑은 B가 맞고 초록은
G로 바꿔줘야 되겠죠? G. E, F, E, F, G. 그리고 빨강은 R로 바꿔주고요. R. 키보드에서 R 그냥 눌러도 돼요. 자, B, G, R 됐고, 그 다음 손전등은 자, 손전등은 지금 초록에만 모양 숨기기 블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YBM에서 문제를 굉장히 좀 살짝 살짝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손전등 모양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색조합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코드를 못 찾았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오류가 있는 오브젝트는 요 색상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뭔가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블루, 그린, 레드가 다 꺼졌다면 모양을 숨겨요. 지금 이게 색 조합,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을 숨기고, 만일 블루만 켜졌다. 자, 블루 1이고 그린 00이면 파랑. 이거죠. 색 조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오류가 있는 부분은 빨강과 초록 조명이 켜졌을 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강 1, 레드 1, 그린 1 이걸 찾아보면 레드 1, 그린 1 여기인 것 같아요. 블루는 0이니까요. 자, 빨강과 초록이 켜지면 블루 0일 때 노랑이 돼야 되고, 요 위에가 잘못됐네요. 노랑이 또 있어요. 블루가 1이고 그린이 1이고 레드가 0인데 노랑이래요. 자, 이거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블루하고 그린이 합쳐졌을 때 여기 있네요. 블루 그린 하늘색이네요. 자, 얘를 하늘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렇게 막 숨겨져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확인 버튼 꼭 눌러주세요. 9번 문제입니다. 12시 정각을 알려주는 괴종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변수는 분침이라는 변수가 있고 코딩할 오브젝트는 분침하고 시침입니다. 먼저 분침을 보면, 자, 코드를 조금 확대할게요. 5분마다 시침이 움직이도록 데이터 값 한 곳을 수정하라고 하는데요. 5분마다 시침이 움직이는 건 5분마다 신호를 보내서 시침이 이 5분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방향을 1도씩 분침이 축축축축 회전을 해요. 근데 분침값 나누기 60에 나머지가 10이라면 5분 신호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죠. 분침이 일단 우리 여기 시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분침이 5분이 될 때마다 5분 신호를 보내려면 5분의 각도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5분은 90도가 15분이고 5분은 15분을 셋으로 쪼갠 나누기 3을 한 몫이죠. 그러면 90을 3으로 나누면 30이죠. 30도마다 5분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침에서 30으로 나누고, 자, 30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이 돼야 이렇게 5분 신호를 보내면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두 곳을 수정했어요. 여긴 60, 여긴 1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문제가 스크래치 1급 이 샘플 문제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한 값만 수정을 하면 됐는데 여기에 이 문제를 작성할 때 살짝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고사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만 수정하도록 나올 거예요. 이 각도 부분 선생님들 연습하시면서 개념만 잘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침 오브젝트로 갔을 때 5분 신호를 받았을 때 시침이 5분에 2.5도씩 움직이도록 연산 블록에 적당한 값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요 빈칸에 입력을 하래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입력하세요 한 부분에만 입력하면 돼요. 자, 12로 나눴을 때 2.5가 되려면 이 앞에 여긴 30이 들어가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무작위의 순서로 나열된 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변수는 nk, min, temp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엔트리 봇에서 상황 설명을 보면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가장 앞의 데이터와 교환해 나가는 선택 정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지시사항은 저장소라는 함수를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지 작성을 하는지는 함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 신호 받았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코드를 완성하래요. 근데 이렇게 아래에 요런 순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소 함수를 봐야겠죠. 함수에서 저장소 더블 클릭하고 이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렬 전 리스트에 n 변수 번째 항목을 정렬 후 리스트에 추가하시오 이랬는데 보기 블록 오브젝트가 있대요. 아주 친절해요. 보기 블록을 눌러보면 이거 취소하고 여기에 힌트들이 있어요. 저장소 함수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볼게요. 정렬 전 리스트에 n 변수 번째 항목 여기 이 부분이네요. 정렬 전에 n 번째 항목을 정렬 후에 추가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n에 1만큼 더해라. 요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한 다음 복사해서 아까 함수 저장소 함수를 열어서 여기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n값, k값, k값 요거 3개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렬이 좀 너무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 이러면 우리가 이 문제 외우듯이 nkk 이것만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n, k, k 한 다음에 비어있는 칸이 3군데 있어요. 여기에 n, k, k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는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이해하면 좋겠죠. 이 정렬에 관한 설명을 제가 스크래치 1급 샘플 2 문제 풀이에 그 설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이 탁월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그 영상에 제가 마찬가지로 좀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코들리라는 이 블록 코딩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버블 정렬이라고 이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정렬하는 그 개념하고 연습을 굉장히 이 난이도 순서대로 잘 연습할 수 있게 해둔 곳이 있거든요. 그 제 스크래치 1급 샘플 2 문제풀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트리 1급 이 샘플 2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BM IT에서 제공하는 코스 2급 엔트리의 샘플 2 문제들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엔트리도 스크래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 시험이 시작되면 왼쪽에 지문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잘 읽고 이 코딩 오브젝트 이 부분에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시사항대로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엔트리봇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 프로그램이래요. 축구공을 여기서 클릭하고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는데요. 지시사항으로는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이 계속 반복하는 블록 안에 오브젝트를 10만큼 움직이고 엔트리봇 오브젝트에 닿으면 골 함수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작성해 볼게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오브젝트 움직이기는 움직임에 있겠죠. 여기 움직이는 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만일 조건 블록이 들어가야겠죠. 만일 참이라면 엔트리봇 오브젝트에 닿으면 판단해서 닿았는가. 마우스 포인터를 엔트리봇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닿으면 골 함수를 실행하라. 함수 볼까요? 골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골 함수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정을 하든지 한번 볼게요. 골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함수 정의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함수 정의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직접 작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이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방향을 45도 회전한다. 회전 움직임에 있죠. 방향을 45도 회전한다. 뭐뭐만큼 회전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방향을이 있고 이동 방향을이 있어서 지문을 보면서 주의하도록 합니다. 지문과 똑같이요. 방향을 90 클릭해서 숫자로 4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 돌려도 되고요. 직접 적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45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10번 반복하시오. 흐름에서 10번 반복하기. 다음 오브젝트를 10만큼 움직이기. 움직임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모두 멈추기까지 해야겠네요. 흐름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동공 인식을 통해 연구실로 출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할 오브젝트는 인식 영역하고 등록이네요. 인식 영역을 먼저 보면 통과 신호를 받았을 때 오브젝트를 숨기래요. 생김새에서 모양 숨기기 해주면 되겠죠. 인식 영역은 됐고요. 등록 클릭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우선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시작에 가면 신호 보내기가 있어요. 자, 통과를 시작으로 바꿔주고 오브젝트를 보이게 합니다.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 다음 크기 정하기가 있네요. 바꾸기랑 정하기도 주의하도록 합니다. 크기 정하기를 50 이렇게 해주고요. 오브젝트의 모양을 동공과 1부터 3 사이에 무작위 수를 합친 것으로 바꾸시오. 자, 모양을 바꾸기. 자, 이렇게 모양 바꾸기 가지고 오고 요 안에를 지금 이 안쪽을 무작위수 하면은 계산에 있죠. 무작위수 요거랑 자 이거는 1부터 3이겠네요. 1부터 3. 그 다음 동공과 요 1부터 3이니까 동공 1, 동공 2, 동공 3 요걸 무작위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합친 것도 계산에 있어요. 여기 합치기
요 블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동공, 자, 동공 이렇게 입력을 하고 1부터 3, 4, 2 부작위수 합치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좌표 위치 X, Y로 이동하시오. 이동은 움직임에 있겠죠. 자, 초는 없으니까 그냥 X, Y 위치 요 블록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140, Y는 마이너스 20으로 이동하기. 3번 문제입니다. 엔트리봇이 생선을 먹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보면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첫 번째 오브젝트를 보이게 합니다. 모양 보이기. 그 다음 1초 기다리기 흐름에 있고요. 자, 이렇게 1초 기다리기. 그 다음 오브젝트가 생선 쪽을 보게 합니다. 보는 거는 움직임에 있어요. 여기서 쭉 아래로 가면 이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블록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오브젝트가 생선 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 오브젝트에 닿을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흐름에 있죠.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그 다음 참에는 판단해서 생선 오브젝트에 닿았는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오브젝트를 10만큼 이동하라. 흐름에서 움직임이죠. 움직이기 10만큼 이동하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생김새에서 여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블록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기 블록 1 오브젝트에 주어진 블록만 이용하래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보기 블록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합쳐서 이 친구를 복사하고 엔트리봇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걸 활용하셔도 돼요. 이러면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생선 오브젝트를 보겠습니다. 생선은 식사 함수, 요 함수를 정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함수에 가서 볼까요? 함수에 가면 식사 더블 클릭하면 네, 비어 있네요. 여기를 채울게요. 두 번 반복하는 코드 흐름에서 2번 반복하기 설정을 해주고요. 자, 오브젝트를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0.5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서 0.5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 블록 여기에 주어진 블록만 이용을 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 그리고 함수로 와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보기 블록 안에 있는 요 블록들은 삭제를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든 이 감점이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각 리스트에서 최소값을 찾아 서로 덧셈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변수 설명도 있고요. 엔트리봇 오브젝트에서 리스트 생성 함수를 완성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리스트 생성 함수니까 함수로 가서 리스트 생성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을 채우면 되겠네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10번 반복해라. 흐름에서 반복하기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 1부터 100 사이의 무작위수를 리스트 1에 추가하시오. 리스트는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항목을 추가하기. 요 블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목을 무작위수니까 계산으로 가서 이렇게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추가하기. 그리고 리스트 1에 추가하고요. 다음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2에도 추가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꼭 눌러줍니다. 5번 문제입니다. 4자리 자연수를 주어진 예시와 같이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예시를 보면 이 입력받은 4글자를 네 자리의 숫자를 곱하기 더하기 해줘서 결과를 말하도록 합니다. 자, 변수는 결과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시사항은 요 계산 함수를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를 보면 엔트리봇에 요 계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 들어가서 요 계산 함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걸 완성을 해줘야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입력받은 요 매개 변수 요걸 활용을 해야겠네요. 자, 연산으로 계산으로 가면 곱하기 2번 더하기 1번을 쓰면 되겠어요. 곱하기 2번 더하기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입력받은 요 문자나 숫자 값의 몇 번째 글자인지 그걸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에 있어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무엇의 몇 번째 글자 이런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 매개 변수 넣고요. 이거는 총 4개가 필요하네요. 복사 붙여넣기로 4개를 만들고 1, 2, 3, 4 해준 다음에 자, 우리 연산도 합칠까요? 합칠 때는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 칸의 앞부분 이 블록의 앞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더하기가 됐고요. 블록이 합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때는 뒤쪽부터 넣으면 좀 편해요. 뒤쪽은 완성하면 요 뒤로 넘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뒤부터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부분, 그 중간 부분 잡으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제일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넣을 곳이 없네요.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 계산 함수 하고 난 다음 결과값을 말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보면 결과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료에서 요 결과를 뭘로 정하기 가지고 온 다음에 요 안에 쏙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재복근하여 작은 값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변수로는 작은 값, 큰 값이 있고요. 자, 엔트리봇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아래 순서도를 참고해서 빈칸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순서도를 참고하면 큰 값과 작은 값이 각각 0으로 초기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줘야겠네요. 함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친절하게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지금 두 수를 받았어요. 근데 뒤에는 두 번째 값이 들어갔고 앞에는 첫 번째 값이 들어가야 비교할 수 있겠네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1번이 크면 큰 값을 1번으로 정하면 되고 작은 값을 2번으로 정하면 되겠죠. 만일 아니라면 큰 값을 2번으로 정하고 작은 값을 1번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큰 값의 제곱근이 작은 값보다 크다면 이 제곱근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계산에 있습니다.
계산해서 자, 여기에 무엇의 제곱 여기를 보면 자, 제곱 루트 사인값 이렇게 값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큰 값의 제곱 여기서는 큰 값, 작은 값이 변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료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큰 값의 제곱근 루트죠. 루트 큰 값. 이게 크다면 큰 값의 제곱근은 작은 값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 버튼 꼭 눌러줍니다. 7번 문제입니다. 비행기 승객의 총 탑승 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에 n 수입 유형 이렇게 있고요. 엔트리봇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요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코딩하면 되지만 여기 보기 블록이 있네요. 보기 블록에 이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코딩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지금 요거 승객의 n값 번째 항목 똑같은 게 3개 있어요. 이거는 자, 우선 얘들을 가져가고 자, 복사해서 엔트리봇에 여기 붙여넣기 하고요. 나머지는 1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할게요. 코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키울까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볼게요. 먼저 n 변수를 1로 정해라. 자, 이렇게 똑 떼가지고 n 변수를 1로 정하고 수입 변수를 0으로 정해라. 그 다음에 탑승 함수를 실행하래요. 아까 복사해 온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자, 함수에서 가지고 올게요. 탑승 그리고 계산 다음 수입 변수를 말해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산 함수를 정의하래요. 그 안에 요 변수에 뭐를 더하는 거 요게 들어가나 봐요.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자, 우리 함수에서 계산 함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아래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일단 확인 누른 다음에 얘는 지워주고요. 얘도 복사하고 함수의 계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얘들도 지워야겠네요. 다시 계산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n값이 자 50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승객 리스트에 n번째 항목이 청소년이면 만일 n번째 항목 요거네요. 승객의 n번째 항목이 청소년이면 수입에 8,000 더해라. 이렇게 자, 복사해서 쓸까요? 요 항목이 유공자라면 12,000 더해라. 15,000 더해라. 그리고 이렇게 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8번 문제입니다. 호랑이가 동아줄을 타고 소년을 잡으러 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소년 오브젝트에서는 쫓기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계속 반복하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소년 오브젝트를 클릭하고요. 보니까 보기 블록이 있네요. 우리 보기 블록을 활용할까요? 자, 소년은 보기 블록 1 오브젝트에서 주어진 블록만 이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확대했더니 이렇게
겹쳐졌는데요. 이럴 때 코드 정리하기 한번 눌러주면 보기 수월하게 바뀌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하고 합쳐서 코드 복사를 해주고 소년에다가 여기도 한번 정리할게요. 붙여넣기 합니다. 자, 조끼 신호 받았을 때 계속 반복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벽에 닿으면 모양 숨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 완성했고요. 호랑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정리 한번 할게요. 호랑이에서는 끊어짐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아래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기 블록 2에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에코딩을 하고 갈까요?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해라. 자, 그리고 좌표를 마이너스 Y좌표죠. Y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고 방향은 마이너스 2도 이렇게 회전하고요. 모양을 숨기래요. 이 모양을 숨기는 거를 안에 넣어야 될지 밖에 넣어야 될지 지시사항을 잘 봅니다. 지금 이 쉽게 좀 이건 저희가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말해주는 팁인데요. 이 위치를 어디 놔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는 앞에 번호나 기호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번호나 기호가 있는 애들이 같은 단계에 넣는 거고 지금 1, 2 얘들이 같은 그 단계 클래스죠. 그러면 얘랑 얘는 동급이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위가 아니고 이렇게 똑같은 요 왼쪽에 요 위치를 맞춰주면 돼. 저희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복사한 다음에 호랑이로 가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네요. 자, 끊어짐 신호 받았을 때 이렇게 해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가동이 멈추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변수는 설정 온도, 현재 온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에어컨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현재 온도 변수가 일씩 감소하도록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코드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현재 온도 변수 여기에 있네요. 현재 온도가 일씩 감소해야 되는데 1만큼 더하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변수에 빼기는 없죠. 그래서 안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서 감소하도록 수정해 줍니다. 그 다음 판단 함수를 또 수정해야 되네요. 함수는 여기 함수에서 판단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봅니다. 자, 문자 숫자 값이 설정 온도보다 크면 에어컨 오브젝트 모양이 ON이 되어야 하는데 오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프를 ON으로 바꿔주고 ON은 오프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떨어지는 접시를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변수에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들어있고요. 지시사항은 접시 오브젝트에서 이동 함수에 블록 한 개를 수정하라고 하네요. 접시 오브젝트에 이동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함수로 가서 이동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접시가 벽에 닿으면 실수 변수가 일씩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받은 개수를 1로 정할 게 아니라 벽에 닿으면 실수라는 변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빼고 자, 받은 개수 버리고 여기 자료에서 뭐만큼 더하기 해준 다음에 실수에 1만큼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